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근데 화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18족 원소들은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안 한다라는 걸 알게 돼. 결합을 안 해. 그냥 한 개로 안정해. 그냥 단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 자체로. 근데 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실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을 해놓은 게 더 나은 거야, 얘한테는. 결합을 해 놓으면은 뭔가 이제 좀 더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하는 애들을 보니까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전자 수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18족 원소랑 같아지도록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인데 그 다음 껍질부터는 전자가 8개예요. 8개. 8이 8이니까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8전자 규칙.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원자과 전자 수를 0으로 합니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화학 결합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18족 원소는 8개가 아니라 0이고 화학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주고받고 이래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옥텟 규칙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껍질만 2개입니다. 첫 번째 껍질만. 그건 예외적이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요게 이제 마그네슘이 있는 거죠. 마그네슘이 원자과 전자가 2개예요. 그러면은 18족 원소 중에 만약에 아르곤이랑 전자 배치가 같으려면 지금 원자과 전자 2개니까 6개를 채워야 돼요. 원래 6개. 근데 6개를 채우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양전하가 플러스 12인데 전자를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채우면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겠지만 얘네들끼리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8개를 채우는 게 훨씬 어려워. 그냥 2개 떨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2개 떨어지는 게 쉬운 겁니다. 2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원자 핵은 변화가 없어요. 전자만 2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2개 부족하니까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래서 마그네슘인데 이렇게 쓰죠. 이가 플러스 이렇게 쓰죠. 이런 양이온이 되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은 8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네온의 전자 배치라 이래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근데 이게 네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자 배치만 네온이랑 같아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냐면 원자 핵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애들은 금속이야, 금속.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이야, 금속. 근데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많아. 그래서 8개를 채울 때 남의 거를 뺏어와서 채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2개 이렇게 띡띡 채우면 됩니다. 남의 걸 뺏어다가 그렇게 채우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근데 이건 원래는 산소거든요. 8번이. 그래서 산소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그 반응식처럼 표현을 하면 마그네슘이 화살표 먼저 해야 됩니다. 전자 2개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더하기가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얘가 이렇게 반응이 진행됐고 요 2개는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쓴 게. 근데 얘는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그래서 산소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음이온이 되죠. 요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원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 화학 결합을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온 결합 먼저 배울 건데 그 화학 결합에는 원래 세 개가 있습니다.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예,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소를 크게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준금속 원소는 그냥 비금속 원소로 취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되는 경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되면 예, 그게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근데 금속 결합은 이제 나머지 짝이 금속밖에 없거든요. 예, 금속이랑 결합을 하면은 금속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할 때 어떤 애들이 결합하는 거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랑 플로린이 있다. 리튬이 양성자 3개고요. 그럼 전자가 3개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플로린이 왔어요. 근데 플로린이 9번이야. 전자가 9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9개인데 지금 크기를 선생님이 조금 잘못 그린 건데 원래 리튬이 사실 더 커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크기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봐봐요. 얘는 플러스 9의 핵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는 플러스 3의 핵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이 더 센 거예요. 플러스 9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 떨어지고 나면 껍질이 바뀌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잘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만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만.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2개를 만약에 가져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게끔 채웠는데 그 다음 애가 올 때는 그 다음 껍질에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채우면은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못 가져와.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나트륨이랑 이제 염소죠. 자, 그래서 요 나트륨의 전자가 떨어지고 염소로 갑니다. 그럼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요. 예.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화 이온이 되죠. 염화 이온이. 근데 그렇게 형성된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원래 잡아당기거든요. 그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요. NaCl. 그렇게 형성되는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네, 그런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제 이온 같은 경우 표시할 때 이것도 읽어둘게요. 예.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요. 그럼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속 원소가 잃은 전자가 여기에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비금속 원소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 서로 정전기적 인력 결합하는 게 그게 이온 결합이고 이게 표기하는 거는 이제 원소기호 쓰고 여기에다가 잃은 전자수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얻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양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양전하를. 그러니까 전자가 모자라야지 양전하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자 2개를 잃은 거죠.
얻은 게 아니에요. 플러스니까 얻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얻은 게 아니에요. 1은 전자수를 쓰는 거고, 자, 이건 이제 황이 전자 두 개를 이게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게 빽이 써 있다라고 해서 뺏긴 게 아닙니다. 예, 전자를 얻어서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자, 그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온 결합 물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긴 애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야 되고, 이거를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이게 또 조금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자, 예, 분자다. 근데 이게 분자의 정의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하여튼 다시 이런 애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분자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 총 전하량이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가지고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플러스일 거고 얘 마이너스일 거니까 1대 1로 결합을 해야지 0이 돼요. 0. 근데 마그네슘 이온은 2가 플러스고 염화 이온은 1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1대 1로 결합을 하면은 0이 안 돼요.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얘가 1대 2로 결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양이온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Cl 마이너스 하나가 붙었어.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하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얘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얘가. 그러면은 Cl 마이너스 하나 가던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잡아당기겠죠. 예, 그리고 또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하의 양은 같아지는 거예요. 예. 개수는 1대2인데 얘는 한 개당 2가 플러스고 얘는 한 개당 1가 마이너스니까 예. 전하의 양은 같아지는 거고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은 0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근데 나트륨 이온은 항상 플러스 1가예요. 뭐 2가 플러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외워야 되는데 요런 애들은 개수가 1대1로 결합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대1로 결합해야 돼. 2대1로. 그쵸? 예, 그러면 이제 화학식을 쓸 때는 NA는 2개, 산소는 1개인데 1은 생략을 해요. 1은 그냥 일단 쓰면 있는 거기 때문에 얘 이렇게 됐죠? 개수가 1대2로 결합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마그네슘 하나에 염화 이온 2개 이렇게. 염화 마그네슘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염화 마그네슘, 산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순이 뭐 미국이랑 다르니까 요거 읽을 때는 염화 마그네슘. 뭐 요건 이제 염화 나트륨, 뭐 산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얘는 2대2죠? 2대2면 2대2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이겠죠, 그렇죠? 예. 산화 마그네슘. 근데 좀 복잡한 애들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교차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런 애인데 알루미늄이 이거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3가 플러스고요. 황산 이온이 2가 마이너스야. 그럼 전하량이 같으려면 얘는 2개, 얘는 3개면 돼요. 그쵸? 그래서 Al2 괄호 쳐야 되고 SO4 3 이렇게 써야 돼요. 이 괄호를 안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다원자 이온이야. 다원자 이온. 그래서 얘네 통째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여기 괄호 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단원자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괄호 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익숙해져야지 쉬워집니다. 이거 질산이온이고 질산이온.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1가. 이건 탄산, 탄소, 산소, 탄산이온. 탄산음료 있죠? 네, 그거 요거 들어있는 거고. 황산,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 암모늄 이온. 이건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름이 암모니아 이온이 아니라 암모늄 이온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딸랑 NaCl 이렇게 쓰는데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했다라는 뜻이지 그냥 한 개만 결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나트륨 이온이 뭐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뭐 한 100개 결합하고 Cl-가 한 100개 결합해. 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NaCl 이렇게 써요. 이거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은 애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소금물을 하나 이렇게 떠놓으면 며칠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 결정, 네모난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이. 근데 한 또 며칠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자라 이게 이렇게. 자라요 이게. 자라는 모양도 그 안에 보이고 잘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던 나트륨 이온이 여기 염화 이온 있는 데 가서 톡 붙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또 와서 붙고 그래서 점점 커져 이게.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정형으로 존재를 하고 이게 우리가 분자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H2O 이런 건 분자거든. 분자. 이거는 무수히 많이 결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만 딱 결합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 분자라고 하지. 이렇게 뭉탱이로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다음 뭐 물질 중에 분자성 물질은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연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 많이 나오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여기 1쪽인데 수소는 제외해야 돼요. 수소를 제외하고 여기 써보여요. 리튬, 나트륨, 칼륨 뭐 3개만 쓸게. 요런 애들은 1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쪽에 있는 산소, 황 밑에 뭐지? 아무튼 요 2개는 16쪽이고 원자과 전자를 2개를 얻어요. 그래서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얘들은 이제 17쪽 원소인데 전자를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짝을 맞춰 주셔야 돼. 만약에 뭐 마그네슘이 있는데 염화 마그네슘이면 이렇게 2개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산소랑 붙게 되면은 그냥 1대1 결합하는 거예요. 예, 가시죠? 예. 근데 뭐 여기 칼슘이 왔다. 그러면은 뭐 염화 이온은 2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하량에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근데 비금속은 둘 다 전자를 뭔가 뺏어오고 싶은 애들이야. 뺏어오고 싶은 애들. 그래서 수소가 있는데 전자가 하나 있어요. 수소는. 또 수소가 있는데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하나가 뺏어가 얘가. 그럼 얘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야지 안정한데.
그래서 얘네가 엄청 뭔가 현명해, 얘네가 알고 보면. 그래서 서로 둘 다 좋으려면 얘가 전자를 하나 내놓고 얘가 전자를 하나 내놔서 그 전자를 공유를 해요. 전자를. 그럼 얘도 두 개가 되고 얘도 두 개가 되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안정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 그림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봐봐,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를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이걸 또 잡아당겨요. 그러면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양쪽에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매개로 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합이 되는 거고, 그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원래는 자기 전자 하나밖에 없었겠지만 공유 결합을 해서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얘도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헬륨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만 공유를 하면 돼. 하나만.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전자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결합을 두 개를 합니다. 산소를. 네. 결합을 두 개해서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생기고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그렇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수소도 만족하는 거야, 수소도 왜냐면 이제 그 수소는 헬륨처럼만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둘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로 끝이에요. 또 여기 와가지고 뭐 붙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 이거는 분자성 물질이 되고 물분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 분자라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어떤 애는 한 개만 공유하면 돼. 수소는 한 개만. 그러니까 수소는 짝대기가 하나만 거지면 돼. 결합을. 근데 산소는 결합을 두 개를 해야 돼. 산소는 짝대기가 하나 두 개 그어져 있어요. 물도 그렇고 뭐 아세트산 이런 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아세트산. 뭐 그래 보세요. 여기 아세트산의 구조식. 이런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면 탄소라고 하는 애는 결합을 항상 4개를 해. 하나, 둘, 셋, 넷.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4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 했죠. 산소는 2개씩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 6개이기 때문에 요에도 2개 한 거야, 2개. 이런 거 이중결합이라 이중결합. 이런 거. 얘도 2개 한 거야. 따로따로 2개지. 단일 결합 2개. 그래서 산소는 이중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결합. 산소 이중결합이에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 6개 있으니까 결합 2개 해야지 2개가 채워지고요. 질소는 3중결합을 합니다. 질소는 3중결합. 왜냐면 원자과 전자 5개여가지고. 그래서 암모니아 이런 것도 보면은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요. 3개. 수소는 1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애는 만들어지고 어떤 애는 안 만들어지는지 금방 알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나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단일 결합만 딱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 결합만 딱 이루는 거죠. 플로린은. 근데 산소는 결합을 2개 해야 돼요. 왜냐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결합 2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질소는 3개 합니다. 3중결합. 질소는 3중결합 한다.
자, 그렇고 이건 뭘 해야 되나? 하여튼 요 얘들을 보면 이제 이 이산화탄소인데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됩니다. 산소는 2개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산화탄소가. 암모니아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결합 3개, 수소는 하나. 물건 중에 단일 결합 그냥. 자, 그래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한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물질 성질인데 뭐 여기 좀 보겠습니다. 58쪽. 원자과 전자 이렇게 하나 있는 애는 하나가 떨어지고 양이온 되고 그쵸? 예. 얘도 1쪽인데 얘도 하나 떨어지고 양이온 됩니다. 양이온. 그래서 금속 이온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3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거 알루미늄밖에 없어요. 알루미늄은 3개 떨어진다. 자, 근데 산소나 이런 애들은 2개를 채워야 된다. 2개를. 2개를 채워서 E가 마이너스 이온 될 거고, 요거는 1개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F 마이너스 플로린,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이런 이온이 된다. 요건 이제 NaF 모형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이 E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니 마그네슘 아니고 나트륨이구나. 그러니까 산소가 E가 마이너스니까 나트륨이 지금 2개가 붙은 겁니다. 2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염화는 마이너스 1가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마그네슘이 E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2개 붙는 거죠. 그렇죠? 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분자인데 분자. 자꾸 봐두셔야 돼요. 이거 메테인이고 메테인. CH4라고 쓰는데 여하튼 요거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단일 결합만 이제 3개가 돼 있으면 이렇게. 요것도 단일 결합이긴 하지. 메테닌이라고 써놨네 내가. 메테인. 자, 이거는 물분자. 물분자는 산소는 결합 2개, 수소는 하나. 산소는 O2, CO2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질소는 3중결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럼 3개를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3쌍이 필요한 거예요. 3쌍. 그래서 총 8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쵸? 네. 질소는 3중결합. 일단 결합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결합 물질의 성질 이런 건 안 알아봤어요. 아직은. 7번까지 좀 62쪽 1번부터 7번까지. 맞은 것도 좀 들어주시고. 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위치하냐, 얘가 다 18족인 거죠. 그렇죠? 네, 같은 족이 맞고요. 다른 원소 화학결합 형성하지 않습니다. 얘는 다른 이름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 비활성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화학결합을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야. 활성이 없다. 그래서 얘네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뭐 반응을 해야지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화학결합 형성하는 게 쉽다는 아니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은 2개니까 모두 채워져 있는 게 맞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 이 네온은 원래 10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게 되는 거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요거 하나 떨어지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그렇죠. 근데 얘는 하나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고 얘는 두 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랑 D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이온으로 되기 쉬운 거는 B가 양이온 되기 쉽고 그 다음에 D도 양이온 되기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학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는 어떤 이온이 될 거냐면 전자 두 개 얻어서 A 2가 마이너스 이온 될 거고 B는 하나 떨어지니까 1가 플러스 양이온 C는 1가 마이너스 음이온 D는 2가 플러스 양이온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하여튼 이온 결합 화합물 쓰는 순서가 양이온 먼저 쓰게 돼 있어 원래. 양이온 쓰고 음이온 씁니다. 뭐 그런 순서는 잘 안 가르쳐 주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얘가 B2A라고 쓰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B는 두 개 들어가야 되죠. B랑 C는 이제 1대1 결합하는 거니까 BC라고 쓰면 좋고 CD는 D가 하나일 때 C는 두 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전자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요거를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자, 하여튼 공유결합 쓰면 되고 답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 전자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결합할 건데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가 금속 원소고 전자를 얻는 애가 비금속이고 X에서 B는 음이온으로 존재한다가 맞고요. A와 B 사이에 이런 결합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공결합 아니고. 자, 근데 여기에 A와 B로 이루어진 화학 결합 종류는 이제 이온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써야 되냐면 A 2가 플러스 써야 돼요. B 요거는 B 2가 마이너스. 화학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 쓰면 되는데 이게 그 물질의 화학식을 써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온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화학식. 양이온 먼저 쓰고 그죠? 그다음에 A의 원자과 전자 6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낼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는 이야기고. 그 X에서 B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을 X라고 하는 거지. 그 X에서 B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가 같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X를 형성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전자를 3개를 공유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질소긴 한데 이렇게 삼중결합하는 거고 이건 2개를 공유한 겁니다. 이게 산소고 가에서 원자의 모든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중에 그 안쪽에는 애는 결합에 참여하지도 않고 틀렸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중에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할 정도만 하는 겁니다. 나에는 이중결합이 있는 게 맞고요. 가와 나는 비금속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죠? 맞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런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인데 뭐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죠. 산호초의 외골격을 이루는 탄산칼슘. 자꾸 써보는 게 좋습니다. 탄산칼슘은 CaCO3. 얘가 2가 플러스 요거 2가 마이너스 이온 결합입니다. 이게. 자, 이런 애들 이온 결합 물질이고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 O2. 산소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O2예요. 산소 원자라고 말해야지 O입니다. 예. O2로 존재 자체를 O2로 하기 때문에 물,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다 비금속들끼리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부분 뭐 좀 커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것이 많으며, 물론 물에 안 녹는 애도 있는데 안 녹는 애는 우리가 앙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애는 녹지 않지만 뭐 앙금은 예외. 앙금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런 거 앙금이거든요. 이런 거 앙금.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중요한데, 자, 원래 전기가 통하려면,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전하를 띤 물질이 잘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체에서 자유전자가 잘 이동하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얘 고체 상태에서, 그래 도체라고 해야 하나? 도체, 하여튼 도체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고체에서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할 수 있나 이게? 없어요. 고체 상태에서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 없냐?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이면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온들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애는, 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는 애들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요. 이게 전하를 띈 물질이 막 이동하죠.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는 전기가 잘 흐른다. 근데 물에 녹이지 않고 가열을 해가지고 얘를 액체로 만들어요. 액체로. 그래서 액체 상태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 특징이고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이온이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얘네가 물에 용해가 잘 되냐? 일단 물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물인데, 얘가 물이 극성 분자예요. 이게 극성 분자. 그러니까 요 하얀색 쪽이 수소 쪽인데 요게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델타 플러스라고 써야 돼. 델타 플러스. 요게 빨간색이 산소인데, 산소. 빨간색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띈 애들이 플러스를 감싸가지고 안정화 시켜줘요. 그래서 얘가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싸가지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애들이 감싸는 거예요. 플러스인 애들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물에 잘 녹는다.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극성 분자인 물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예. 왜냐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 소금 고체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금을 녹이려면은 소금 NaCl은 800도씨에서 녹아요. 예. 되게 온도가 높은 거죠. 물은 0도씨면 녹는데.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게 또 좀 희한한 건데,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쉽게 쪼개진다. 이상해. 이게 단단하지만 쪼개진다 뭐 이런 거지. 단단하지만 잘 쪼개진다. 근데 이게 뭐 딱딱하지만 뭐 이런 의미야. 딱딱하다. 좀 딱딱하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좀 힘을 더 세게 주면 얘네들끼리 만나잖아. 같은 애들끼리. 그럼 서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뭐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온 결합 물질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높이면 녹기 전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뭐가 전기 전도성이 많아졌잖아. 이때 녹는 거예요. 녹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액체 상태니까. 그래서 요런 그림 봤을 때 요때 온도가 녹는 점이구나 이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예. 아무튼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비금속 만나야 돼. 금속, 비금속. 그 염화 나트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얘가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이렇게. 예. 금속, 비금속.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요거는 탄산 이온이 2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1가 플러스 수산화 이온 2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나트륨 1가 플러스고 H도 뭐 1가 플러스고 예. 2가 마이너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자, 염화 나트륨은 소금이고요. 염화 칼슘은 제습제라고 해서 장마철 습기 제거제로 쓰입니다. 또는 겨울철에는 제설제라고 해서 그 눈에 뿌리는 녹아요 눈이. 그래서 잘 안 얼어붙어요. 예. 탄산칼슘은 산호초 외골격, 달걀 껍데기, 뭐 이런 뭐 석회석 이런 거, 뭐 대리석 뭐 이런 것도 저성분으로 돼 있어요. 수산화나트륨 비누나 세제 만들 때 탄산수산나트륨은 이제 소다라고 보통 합니다. 소다, 베이킹 파우더. 예,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개체가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은 이제 비금속들끼리 결합하고 있어야 돼요. 비금속. 자, 근데 이런 애들 보시면 이제 H도 비금속, Cl도 비금속입니다. 예. N도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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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이게 다 비금속들끼리 결합이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세 개는 물에 잘 녹는 거예요. 물에 잘 녹아.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잘 안 녹아요.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름 뭐 이런 거 공유 결합 물질인데 잘 안 녹는 거예요. 예. 녹으려면 이제 잘 섞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애는 잘 녹는다. 이 세 개는. 그리고 뭐 하나 설탕도 써놓자. 설탕도 잘 녹아요. 자, 그래서 설탕을 녹이면은 근데 녹기는 녹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온은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설탕이 녹긴 했는데 이게 이온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넣어줘도 전기가 통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이동하는 그림이 없잖아요. 화살표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아무튼 금속 결합, 이온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작고, 다른 잘 안 녹고 녹는 애가 있긴 한데 녹아도 전기 전도성은 없다. 녹아도. 그런데 예외가 또 있긴 해요. 예.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건 이온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것도 예외야 그냥. 염화수소는 물에 녹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이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공유 결합 물질인데 이온이 되는 애들인 거야. 암모니아도 원래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이렇게 암모늄 이온 이런 게 돼요. 이렇게. 뭐 이것도 예외야. 예외. 공유 결합 물질인데 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는 낮아요, 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이런 거 녹는 점이 0도씨죠, 0도씨. 근데 NaCl은 녹는 점이 801도씨예요. 녹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이 더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 공유결합 물질이고, 포도당 공유결합 물질이고, 메테인 공유결합 물질이고, 단백질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핵산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핵산 이런 건 이제 뭐 DNA나 RNA를 말합니다. 이거 뒤에 배웁니다. 자, 했고, 자 옆에 거 볼게요. 염화나트륨이 이게 지금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서는 없다가 물에서 녹으면 생겼다 이 소리거든요. 이런 건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 물질 둘 다. 그 다음에 설탕은 둘 다 없죠. 이런 공유 결합 물질. 포도당 둘 다 없어요. 공유 결합 물질. 자, 탐구하기 문제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또 좀 설명하면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진 않지만 전기 흐르진 않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이동을 안 하는 것일 뿐. 이래서 고체 상태에서 설탕과 포도당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지만 이동할 수 없다. 아니,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을 물에 녹이면 이온의 이동의 자료와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에서 포도당을 물에 녹이면 이온으로 나눠진다 아니고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액체 상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릅니다. 설탕과 포도당은 액체 상태로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염화나트륨으로 인류와 같이 실험하면 염화나트륨이 질산나트륨과 결과가 같다. 맞죠? 둘 다 염화칼륨이구나.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고체든 수용액도 다 안 흐르는 거는 가와 나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설탕이고 공유 결합 물질이고, 요 수용액일 때 전기 흐르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 염화나트륨.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가는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서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이유는 뭐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그 이온의 이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온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들입니다. 심화 개념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알 것 같습니다. 얘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내가 저번에 뭐 설명한 건가? 방금 했어요? 방금 했구나.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8번부터 12번까지 자, 해봅시다. 이거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용액 상태인가? 수용액 상태죠. 수용액 상태에서 이동한다 해도 고체 상태에서는 이동하지 못하죠, 그렇죠? 나는 물에 녹아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이렇게 이온 상태 아니고 분자고.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가는 흐르죠. 가는 나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전기 전도성은 없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이온 이동이 안 되는데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 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건 메테인이고, 요거는 이제 리튬이고 요거 플로린이네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아무튼 가는 공유결합 물질, 가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죠, 둘 다.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예. 가는 안 돼, 나는 되는데. 기억 리을만. 가와 나는 무엇이냐?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염화칼륨. 하나씩 써보세요, 이렇게. 질산칼륨, 메테인, 이산화탄소, 포도당까지는 그래도. 설탕은 조금 달라가지고요. 네, 포도당은 6개, 12개, 6개. 근데 설탕은 이거 거의 2배인데 이게 조금 빠지거든요. 어찌됐건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어야 되고, 이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 근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 요거는 분자라고 써도 돼요. 여기서는 분자라고 써도 되긴 해. 공유 결합하고 있는데 분자가 아닌 애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온 결합 형성하는 원소 A랑 B 됩니다. 이게 1대1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그쵸? 이거 산화 리튬인데 이게 이거 되는 거고요. B랑 E 이거 됩니다. 이건 1대1이긴 하지. 이거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요거는 BC는 이건 아예 결합을 안 하죠, 그쵸? C는 결합 안 합니다. D랑 E 이거는 이제 만약에 결합을 하면은 이건 금속 결합 물질이 됩니다. 이건 합금이 되는 거고. EF 됩니다. EF. 자, 이것도 잘 썼는데 이건 이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 띠인 이온들의 반발력 때문에 이제 쪼개지는 거죠.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고, 칸 채우기 어디까지 되어 있죠? 여기까지 돼 있나? 예, 복습 좀 해보면서 원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열할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주기율이라고 해요. 주기율. 그 다음에 멘델레프 주기율표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하고요. 현대 주기율표는 그런데 그 이름을 양성자 수가 맞긴 한데요. 이걸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기준으로 먹인 건 맞는데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주기는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8족까지 있습니다. 원자 가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같은 족이죠. 자, 금속은 왼쪽 가운데 다 고체인데 얘만 액체, 수만 액체 잘 통한다. 표준성, 포편성 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은 오른쪽 기체나 고체 잘 통하지 않는다.
표짐성, 뽑힘성이 약하다, 작다,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13족은 이제 3개야, 13개 아니고 이렇게 증가하다 18족은 0개다. 자,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이죠. 17번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반응성이 큰 거다. 전자를 잃기 쉽다. 이런 애들은 특별히 할로젠족이라고 합니다. 할로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반응성은 이제 껍질 수가 작을수록 전자를 뺏어오기 쉽기 때문에 반응성 크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안정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비금속끼리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적, 끓는적 높다. 이온 결정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고체 상태에서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고요. 이건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한다. 단 이제 고체 상태에서 흑연은 예외. 어디까지 불러봐요. 26번부터 하면 되나요? 자, 26번부터 여기는 풀어져 있나요, 이거는? 네. 아, 됐구나. 네, 26번부터 해보세요. 자, 얘는 지금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온 결합,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A는, 그죠? 하나가 떨어지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개이기 때문에 17쪽이고 하나를 받으면 되죠. 그 B는 음이온이 될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 그죠? 음이온이 되고, A와 B 이온 결합하고, 전자가 B에서 A로가 아니라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고, 화합물의 화학식은 뭐 1대1이고 양이온 먼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A와 B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이게 맞죠?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 뭐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 하나 떨어진 모형이니까 요거는 A 이렇게 쓰셔야 되고, 전자 2개 붙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3주기였던 애예요. 원래. 근데 얘는 2개가 붙었는데 음이온이 될 때는 주기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2주기였던 애입니다. 2주.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거, 원래. 왜냐면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게 맞고, 화학식은 요러니까 A가 2개 붙어야겠죠? A2B가 되겠죠, 화학식,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일단 칸 한번 채워볼게요. 이건 뭐 알 수도 있는데, 수소, 헬륨, 리, 배, 붕, 탄, 질산, 프로네, 라만, 알지, 펩시, 콜라, 뭐 이렇게 채웁니다. 칼륨, 칼슘.
자, 아무튼 A와 B는 이온 결합하는 게 맞고 C와 E는 공유 결합한다고 했는데 C는 공유 결합 안 해요. 예. B와 E는 결합할 때, 자, 이거는 둘이 무슨 결합이에요? 만약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죠. 그러니까 전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야지. 1번 답. 그 다음에 29번에 공유 결합이죠, 그렇죠? 네. 공유 결합이고요. 화학식은 X2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이고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 3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전자 하나 있었던 애입니다. 이렇게. 네, 원래. 얘는 원래는 두 개 없었던 애입니다. 이 애가 지금 이 상태다 이 소리거든. 얘는 이거고. 그래서 A와 B가 같은 주기냐? 원래 A 2주기예요. B도 2주기고. 이거 낚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맞는 얘기고. B2는 이중결합이 있다. 지금 B는 원래 두 개 없는 거거든.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결합을 이중으로 해야 돼. 맞는 거고. A, B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B 비금속인데 C 금속이거든요. 공유 결합 아니죠. 이온 결합이죠. 그 다음에 A와 물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이거 리튬인데 리튬 페놉탈렌용에 넣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시죠? 네, 리튬. 넘어갈게요. 알칼리 금속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세야 돼요. 세. 양성자 12개야. 근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면 전자 2개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것도 세야 되는데 이게 10개잖아. 그쵸? 예. 그럼 이거는 2개를 얻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 간의 양전화 옳지않은 거. 예. 나가 생성될 때 전자를 얻은 거고. 요거 1대1이죠. 그쵸? 왜냐면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니까. 맞고. 이게 같은 두 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원래 2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3주기. 얘는 2개, 이거 2개 없었어도 2주기. 같은 주기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그쵸? 예. 가와 나의 화학결합의 종류는 같다. 가는 A, B인데 이거는 금속이고 리튬, 요거는 이제 산소인데, 그러면 가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BC, 요것도 이온 결합 물질 맞네요. 그러니까 C가 금속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도 할까요? CD는 얘는 금속, 비금속,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네. BD 비금속, 비금속, 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화학 결합의 종류가 같고요. 예, 다가 이온 결합이니까 틀렸고, 나는 아니죠. 공유 결합은 이거는 이온 결합 설명이잖아, 그렇죠? 1번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 설명이고, 요거는 공유 결합 물질 설명이고. A가 음이온이냐? A를 잘 보면 녹색인 애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죠. 여기로, 그쵸? 이거 음이온인 거야, 음이온. 근데 노란 애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양이온이고. 그래서 A가 음이온이 맞아요. 가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액체가 되면 전류 흐릅니다. 나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아니죠. 이거는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에요. 한번. 자, 어떤 물질인데 이게 언젠가 녹았을 것 같긴 한데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전기 전도도가 쭉 여기가 0이죠. 지금 여기 0 아니지, 그치? 네. 쭉 0인 것은 공유 결합 물질이지. 공유 결합 물질이고. 근데 이게 이게 녹는 점이 됩니다. T가.
녹는점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 되고 전기가 잘 통해요. 옳지 않은 거. 근데 B의 녹는점이 730도씨라고 되어 있네. 이게 730도씨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A는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한다. A가 공유 결합이니까 맞고. 고체 상태의 B는 넓게 펴진다. 안 펴져요. 부서져. 네. 힘을 가하면. A와 B는 채점 잘못됐나? A와 B에는 모두 비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공유 결합에 포함은 돼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온 결합에도 비금속 원소 있지. 근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이지.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A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지만 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다. 근데 3번이 이게 맞죠? 이게 퍼짐성. 틀렸죠.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아.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때 펴지는 게 펴짐성인데 힘을 가하면 얘는 쪼개지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 쪼개지잖아요. 펴짐성이 있는 게 아니지. 틀린 거 고르는 거죠. 통합사고력은 좀 안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